송악산 아래 넓은 터. 이곳이 고려 궁궐이 있었던 만월대다. 만월대에 들어서게 되면 먼저 커다란 문터를 만나게 된다. 이곳에 있던 문은 신복문. 궁궐문 가운데 가장 큰 문이었다. 신복문은 사라졌지만 터에 남아있는 주춧돌들이 그 규모를 짐작케 한다. 신복문에 기둥을 받치고 있던 주춧돌의 크기를 재봤다. 1m가 넘는 크기다. 아무리 큰 건물의 기둥이라도 지름 80cm를 대체로 넘지 않는다. 그런데 신복문 기둥의 지름은 1m 40cm.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원래는 궁성 정문은 저 앞에 지금 저 큰 건물 있죠? 건물인데 궁성 남문으로서 성평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가가 들어간다니까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저건 없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 이 신복문을 거쳐서 다음에 차한문을 지나게 됩니다. 저기 차한문. 차한문. 세 개의 문터를 지나면 본격적인 궁궐터로 들어서게 된다. 네. 네. 궁궐 전면에 세워진 거대한 축대. 4개의 계단이 좌우대칭으로 늘어서 있다. 축대를 오르는 길은 33개의 돌을 쌓아 만들었다. 궁궐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6.5m의 이 가파른 계단을 먼저 올라가야 했다.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부지가 얼마나 부지가 저기 25만 평방. 25만 평방미터. 이곳에 고려 궁궐이 있었다. 옛 모습은 사라지고 주춧돌만 남아있는 궁궐터. 천년 전 이곳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북한의 발굴 조사에 의해 확인된 건물 배치도다. 거대한 축대 뒤로 중심 건물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고 서북 쪽에도 크고 작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건물들이 평지가 아닌 언덕의 경사면을 따라 지어져 있었다. 왕궁터를 잡으면서 풍수지리학적으로 땅의 그 형태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그 우등선의 그 진영을 따라서 건물을 이제 안치는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건물 안치다 나니까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이 올라오면서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건물의 규모가 더 이제 웅장해 보이면서도 또 위험 있게 보이는 거죠. 궁궐의 가장 남쪽인 이곳엔 고려 궁궐의 정전, 회경전이 있었다. 회경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송나라 사신 서긍이 개경을 방문하고 지었다는 고려 도경. 당시 개경의 모습과 풍습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서긍이 고려 궁궐을 보고 쓴 대목 중에 회경전을 묘사한 부분이 있다. 동서 양계단이 붉게 칠해져 있고 난간은 동화 장식으로 꾸몄으며 웅장하고 화려하여 모든 전중에 제일이다.
궁궐의 모든 건물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다는 휘경전. 그 모습을 복원해 보자. 먼저 휘경전 주춧돌 배열도를 가지고 한국 고건축을 연구해온 김홍식 교수를 만났다. 2층에서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워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기둥이 바깥 기둥이 있고 안쪽에 기둥은 안에 기둥이 있죠. 바깥 기둥은 1층만 닫히는 거고요. 안에 기둥은 2층까지 가는 건데 이게 거의 직경이 배 이상 되기 때문에 높이도 배 이상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 이렇게 한다면 이건 2층 집. 그렇지만 2층을 사용하는 집이 아니고 2층이 튀어 있는 이런 집으로 봐서 중층 구조의 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깥쪽 기둥보다 2배 정도 큰 기둥이 안쪽으로 높게 세워진다. 휘경전은 이렇게 건물 내부의 중심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였다. 그렇다면 휘경전을 지을 때 사용된 기와와 벽돌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만월대 출토 유물들을 살펴봤다. 왕실을 상징하는 봉황무늬가 새겨진 기와막새, 당초 무늬 문양의 벽돌과 동물 모양의 잡상, 그리고 원형 돌 조각이 보인다.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이 돌은 기둥 밑둘레를 장식하던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청자기와다. 청자유약을 발라 만든 화려한 기와막새. 우리가 만원들을 발굴하는 과정이라든지 고려 시기 옛날 절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이러한 고려 청자기의 부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려 시기에 보통 평민들의 집들은 사용되지 않고 특히나 중요한 건물들, 왕궁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절간들, 귀족들의 집들의 이러한 화려한 고려 청자기 기와를 갖다가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 유물로서 기중하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서도 궁궐 안 정자를 청자기와로 꾸몄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고려의 궁궐은 얼마나 화려했단 것일까? 일본 와카야마현에 있는 고야산. 가만히 계세요. (120여) 개의 절이 있는 고야산은 일본 불교의 본산이다. 이곳에 고려 궁궐의 모습을 짐작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한다. 취재진이 찾은 곳은 친왕원이라는 작은 절이다. (17세기부터) 이 절에 보관되어 온 귀중한 보물 한 점. 그것은 오래전 바다를 건너간 고려시대 불화였다. 미륵 하생경 변상도란 이름의 이 불화는 고려 충정왕 2년에 그려진 것이다. 불화에 나타난 그림은 극락정토에 있는 한 가상의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륵열의 설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는
불경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고려 불화의 하단에 그려진 가상세계의 궁궐이 눈길을 끈다. 이 기둥에 나오는 이 건물은 한국적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왜 한국적이냐 하니까 이 지붕이라든가 이것이 만약 중국 같으면 이게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 불화 속 궁궐의 모델이 고려 궁궐이란 것이다. 궁궐의 지붕은 청자색으로 그 형태는 기와 지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성미를 가지는 합각 지붕이다. 지붕 위엔 용문이 치미를 올려 장식하고 난간에도 동으로 문양을 넣어 매우 화려하게 꾸몄다. 일본에 있는 또 다른 고려 불화다. 인도 왕궁을 배경으로 그렸다고 하지만 이 불화 속 궁궐의 모습도 앞서 본 불화의 궁궐과 흡사하다. 이 궁궐의 지붕에도 역시 용무늬의 치미가 장식돼 있다. 지붕의 잡상 역시 화려한 금빛이다. 여러 개의 공포가 지붕을 바치고 있는 다포식 공포. 고려 궁궐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통일신라 시대의 그 어떤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적인 그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했다. 고려적인 독특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화려하게 만드는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쪽 목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는 이런 형식으로 발전해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려 궁궐의 정전, 회경전을 복원해보자. 배울림 기둥이 중층 구조를 이루고 꽃 문양의 원형돌이 기둥 밑을 장식하고 있다. 화려한 공포가 촘촘히 들어서 지붕을 바치고 난간과 기둥 사이의 빈 공간도 꽃무늬 벽돌로 장식하고 있다. 고려 불화 속에 나타나는 용무늬의 치미는 청자로 만든 화려한 기와가 얹혀진 합각 지붕의 끝을 장식했다. 회랑을 두르고 있었던 회경전.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제 궁궐 전체의 모습을 복원해보자. 회경전 서쪽으론 궁궐의 도서관인 임천각이 있다. 회경전 뒤쪽으론 왕실의 재산을 보관하던 보물창고 장화전과 군사 계획을 세우던 원덕전이 들어서 있다. 그 주위로 수십 개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던 궁궐. 이것이 천년 전 고려 궁궐의 모습이다.